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간헐적 파행을 잡아라.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 분이 다른 친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김 사장, 아무래도 요즘 내 허리에 디스크가 뒤로 팽윤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혹은 요즘 내 허리 후방에 그 관절이 있는데 그게 자꾸 두꺼워지는 것 같아. 혹은 내 황색 인대가 척추관을 자꾸 누르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나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은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특히 그 병원에 가셔서 의사 앞에서 하시면 굉장히 이상하게 그 여러분들을 보실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이제 좀 유튜브 좀 그만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가지는 않고요. 가장 흔한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요. 요즘 왠지 모르게 오래 걷지를 못하겠어. 걷는데 불편함을 느낍니다. 걸음을 걷다가 더 이상 걷지를 못하고 중간에 멈춰야 돼. 옛날만큼 그렇게 1시간, 2시간 걷지를 못하는 게 요즘 정말 너무 불편해. 그런데 멈춰서 쉬면은 좀 더 걸어갈 수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척추관 협착증 때 나타나는 증상의 가장 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간헐적 파행이라고 그럽니다. 간헐적 파행. 간헐적이란 말은 얼마 동안의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간헐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파행은 말 그대로 쩔뚝거리면서 걷는 걸 말합니다. 혹은 쩔뚝거려야 될 정도로 힘이 들어서 못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일어나서 걸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자꾸 중간에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전혀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앉았다가 처음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도 별로 불편감을 못 느낍니다. 보통 여기가 이제 젊은 분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 생기는 방사통 혹은 좌골신경통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앉았다가 혹은 누워있다가 처음 일어섰을 때 좌골신경통이 확 심해졌다가 좀 걷다 보면 오히려 그 증상이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느끼는 방사통은 조금 그거랑 다르죠. 그 이유는 이제 염증이 얼마나 심하냐 하는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걷는 동안에 디스크가 얼마나 찌그러지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느냐 하는 그 디스크의 그 하중을 견뎌내는 능력이 젊은 사람들은 좋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디스크가 자꾸 찌그러들면서 걷는 동안에 이제 파행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걷는 동안에 처음 걷기 시작할 때는 별로 불편하지 않다가 점점 걷는 동안에 점차 어떤 불편함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걷다 보면 넘어지겠네. 혹은 아이고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시 쉬는 겁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면 그 불편함이 다시 회복돼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 또 걷다 보면 또 불편해지고 또 잠시 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부분은 이제 또 패턴이 또 여러분들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정도하고 불편함의 어떤 모양, 양상하고 잠시 쉴 때의 양상에 따라서 조금 이제 어떤 간헐적 파행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또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헐적 파행, 걸음을 걷다가 힘들어져서 잠시 쉬고 다시 걷고 하는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도 결국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요. MRI에서 척추관이 좁아져 있다고 해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하면 안 됩니다.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증상이 가장 기본으로 있고 여기에다가 지난번에 제가 고스톱에 비유했던 그런 MRI 영상이 같이 합당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척추관 협착증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간헐적 파행이라는 개념이 처음 현대의학에서 나온 것은 허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다리로 가는
혈관에 혈관 내경 구멍이 좁아져 가지고 피가 잘 안 통해서 생기는 증상이 있을 때 간헐적 파행이 많이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걷는 동안에 다리나 이 발목 근육이 자꾸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혈관 피가 자꾸 들어와서 산소도 공급받고 여러 가지 에너지원, 포도당이라든지 그다음 지방산 같은 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근육 입장에서는 산소가 모자라고 에너지가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 허혈성 통증이죠. 피가 모자라는 통증을 느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못 걸어서 쉬는 동안에 다시 이제 그 근육이 쉬고 있으니까 걷는 동안에 필요했던 그만한 혈류는 필요 없어서 이제 좀 증상이 완화가 되고 그러고는 다시 걷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분이 바로 제 환자분이셨는데요. 양쪽 다리로 가는 큰 동맥이 이렇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는 혹시 허리 때문이 아닌가 해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허리가 너무 깨끗하셨어요. MRI가.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렇게 혈관 문제라서 혈관을 해결하고는 좋아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그 아픈 부분이 발끝이나 종아리나 해서 무릎 밑이 주로 아프고요. 그 다음에 쉴 때 허리를 구부릴 필요 없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어도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그런 걸 혈관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혈, 피를 공급하는 동맥혈이 좀 막혀 있을 때 나오는 증상이 혈관성 파행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허리에 신경이 눌려서 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신경에서 돌아 나오는 그 정맥혈이 금방 잘 돌아 나오지 못한다든지 혹은 요즘은 이제 신경 주변에 있는 뇌척 수액이 잘 흐르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생기는 파행이 신경인성 파행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척추관 협착증 때 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럴 때는 특징적으로 이제 허리를 조금 구부리면 편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가 구부러지면 척추관이 좀 이렇게 넓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허리를 좀 구부리면 척추관이 넓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신경들이 좀 편안해지고요. 보통 아픈 부위가 무릎보다 좀 위까지 엉덩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혈관성 파행과 신경인성 파행을 감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혈관이 좁아졌는데도 허리 수술을 받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참 의학적으로 감별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려서 잠시 쉬면 불편함이 회복되는 경우가 이제 바로 척추관 협착증 때 생기는 신경인성 파행, 간헐적 파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불편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걸음을 더 이상 못 걷게 되는 어떤 상황이 대단히 좀 다양합니다. 그게 같은 분한테서도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같은 분한테서 불편함이 여러 개가 같이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 아주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혈관성 파행이냐 신경인성 파행이냐를 뭐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고요. 오히려 갖고 계신 불편함이 어떠한 것이냐를 정확하게 찾아봐서 거기서부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이 제가 지난번에 고스톱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팽윤되고 후방 관절이 커지고 황인대가 두꺼워진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디스크 살출이 명확하게 있으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에 염증을 일으켰을 테고요. 또 그 염증 일으킨 신경뿌리를 조금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분은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오른쪽 후방 관절이 많이 망가져서 이렇게 상당히 두꺼워져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또 이분은 후방 섬유륜이 이렇게 찢어진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들 표현이 되는 어떤 불편함, 걸음을 더 이상 못 걷게 하는 그 불편함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보통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땡기고 엉덩이 쪽이 아프고 허벅지 뒤가 아프고 해서 보통 디스크 탈출 때 보이는 좌골 신경통 혹은 방사통 그런 양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양쪽 다 같이 나오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한쪽 다리의 좌골신경통 혹은 방사통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양쪽으로 다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만큼 디스크가 많이 망가졌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둘 중에 더 심한 쪽이 있고 덜 심한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느끼는 부분이 다리 감각이 이상해진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엉덩이에 열선풍기를 쬐는 것 같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점점 걷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걷다 보면 발바닥에 빈대떡이 붙어 있는 것 같다. 혹은 뭐 알로에 덩어리를 붙여서 바닥을 짚는 것 같다. 이거 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겁니다. 스펀지를 밟는 것 같다. 모래를 밟는 것 같다. 혹은 아예 허공을 밟는 것 같아서 넘어질까 두렵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이제 근육의 약화가 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확 넘어질 것 같아.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리는 전혀 아프지 않은데 허리만 굉장히 아파서 못 걷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지 않은 간헐적 파행은 간헐적 파행이 아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아니라고 믿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틀렸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허리만 아픈 그런 통증이 쭉 유지되다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제 다리까지 아팠다가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혹은 다리에 그 감각이 둔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신경뿌리 증상들이 없어지면서 허리 가운데면 오래 아프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도 안 아파지는 뭐 이런 그 전형적으로 중심에서 시작해서 말초로 갔다가 다시 중심으로 오는 젊은 사람들이 허리가 아플 때 느끼는 그런 자연경과랑 아주 비슷한 양상을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혀 아프지는 않는데 허리가 자꾸 꼬부러져서 못 걷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면요. 제일 위에 게 신경뿌리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신경뿌리에 염증이 있고 그 염증이 있는 신경뿌리가 걷는 동안에 디스크가 조금씩 찌그러지면서 신경뿌리를 압박하거나 혹은 걷는 그 동작 때문에 이제 신경뿌리가 잡아 당겨져서 아픈 것이고요. 한마디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방사통 혹은 좌골신경통입니다. 두 번째, 감각이 둔해지거나 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은 신경의 기능장애가 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통증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괜찮고 허리만 아파서 못 걷는 분들은요, 이제 많이 나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잘못하면 이제 다시 또 신경뿌리를 압박할 수 있는 탈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젊은 사람들한테서 제가 백년허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 내부 손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은데 허리가 자꾸 꼬부라져서 못 걷는 분들은요, 그 연세가 한 75세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생기는 근감소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근육 힘이 자꾸 빠지면서 또 이제 연세 드시면서 압박골절이 한두 개 오면은 몸이 앞으로 약간 굽게 되죠. 그 상황에서 근육 힘이 빠지니까 더 앞으로 확 굽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종류의 간헐적 파행 모두 다 그 기본은 아픈 허리 100년 운동 1단계에서 보여주는 이 그림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다가 신경뿌리 염증이 있는 경우는 염증 치료를 좀 같이 해주면 좋죠. 예를 들어서 소염제를 좀 한 3주 내지 6주 정도 복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소염제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 기능 장애가 있으면 그러니까 감각이 둔화되고 근육 힘이 빠지고 하는 그런 장애가 온다면 이제 척추 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과를 잘 관찰해야 되는데 그 신경 장애가 차츰차츰 좋아지는 쪽이면 좀 더 기다려 봐도 되고요. 그게 급격히 나빠지면 물론 수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의 문제는 이게 디스크가 많이 퇴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더 탈출이 된다든지 하기보다는 아주 서서히 움직입니다. 서서히 움직일 때 본인의 허리를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 디스크가 내부 손상이 되었다. 그럼 당연히 척추 위생 열심히 하고 요추전만 계속 하고 있으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이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이 있다면 당연히 척추 위생 걷기 운동에다가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걷기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인데요. 100m만 걸으면 양쪽 다리 아파 주저앉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요추전만 하니까 다리 더 저려. 뭐 이런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m 걸어서 양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주저앉으신다든지 요추전만 하면서 다리가 더 저리는 분들은요. 염증 치료를 조금 같이 해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좌골신경통 내지 방사통을 좀 해결하는 게 좋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척추위생에다가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한테 자꾸 걸으라고 하는 게 왜 걸으라고 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신이 내린 최고의 명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걷기 운동이.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요. 걷기 운동만 해도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을 좋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요 밑에 보면요. 여기 허리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 1시간 주 5회 3주간 트레드밀을 달린 실험주의를 트레드밀을 달리게 한 거죠. 했더니 허리 디스크 속의 세포수가 크게 늘어나고 디스크를 구성하는 물질이 더 풍부해졌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있고요. 지난 5년간 일주일에 20km 이상 달리기를 한 사람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허리 MRI 영상이 훨씬 더 좋더라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왼쪽이 운동했던 쥐고요. 오른쪽이 운동하지 않은 쥐의 디스크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죠. 섬유륜입니다. 섬유륜을 봤더니 운동을 했던 쥐의 섬유륜은 훨씬 더 두껍죠. 이 섬유륜의 한 겹 한 겹이 훨씬 더 두껍고 거기 있는 세포수가 150대 한 100 정도로 훨씬 세포수가 많더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일주일에 20km에서 40km 혹은 50km 이상 달린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MRI를 찍어서 봤더니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디스크 속에 있는 수분, T2 타임이죠. 수분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디스크가 건강하고 젊은 디스크더라는 거죠. 디스크의 높이도 더 높더라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하면요. 동물 실험을 해보면 디스크 아래쪽에 종판 근처에 요 밑에 보면 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줄기세포. 그 줄기세포들이 이 디스크에 가해지는 어떤 트레드밀 걷기를 통한 디스크의 어떤 작은 충격들, 그 충격들이 모이고 쌓여서 이 줄기세포들이 점점점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디스크를 구성하는 세포로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걸음 걷는 것이 디스크를 치유하는 바로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뜻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걸음을 걷다가 점점 더 아프면 어떡하냐는 거죠. 사실은 이 척추관 협착증 있는 분들이 다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병원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유튜브도 보시는 거고요.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걸음을 걷는 것이 아주 작은 충격을 줘서 허리 디스크 주변에 있는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걔네들이 허리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서 디스크 찢어진 걸 치유하도록 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은 디스크가 어떤 부하를 견뎌낼 수 있는 기능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즉 퇴행이 많이 됐거나 아니면 최근에 나쁜 행동을 하셔가지고 디스크에 상처가 났거나 하는 경우에는 많이 걷는 동안에 디스크가 점점 찌그러지면서 그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말은 야 지금 네가 걷는 것 때문에 줄기세포들이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활동적이 돼가고 있으나 집 자체가 기둥이 무너지고 있어. 그걸 통증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올 때까지는 걷지 말라는 겁니다. 통증이 생기기 직전 혹은 통증이 생기는 그 시점까지만 운동하고 그러고는 척추위생을 잘 지키면서 쉬게 해주는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고 나서 쉬는 동안에 우리 몸이 더 튼튼해지고 찢어졌던 디스크가 회복이 됩니다. 리페어가 되는 거죠. 걷는 동안에 디스크 주변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디스크를 낫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통증이 유발이 되면 디스크가 지금 좀 많이 찌그러 들어가고 있구나. 활성화되는 세포보다 디스크 자체가 그 집 자체가 빌딩 자체가 찌그러들고 있으니 빌딩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그럴 때는 통증이 생기면 이렇게 허리를
한번 펴줍니다. 요추전만을 한번 해줍니다. 요추전만 할 때 다리 쪽을 당기는 방사통이 오면요, 그때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그게 너무 일찍 오면 방사통에 대한 염증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고 요추전만 할 때 허리 가운데가 뻐근한 분들은 그건 계속 느끼고 계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통증은 점점점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좀 걷고, 그 다음에 또 아프면 요추전만 하는 이 신전 동작을 좀 하고 다시 걷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통증이 더 이상 걷기 힘들 정도로 많이 아프면 그 다음엔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침대, 푹신한 침대 위에 푹신한 허리 쿠션을 넣고는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아니면 눕기 힘든 상황이라면 의자에 앉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대 푹신한 쿠션을 넣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과정에서 걸음을 걷는 동안에 활성화시켰던 허리 디스크 옆에 있는 그 세포들이 이제 자기 일을 하면서 디스크를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점 정리 드리면요. 첫 번째, 간헐적 파행은 척추관 협착증의 처음과 끝입니다. 진단과 치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간헐적 파행은 각양각색입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할수록 그 진단과 치료의 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도 젊은 허리와 마찬가지로 방사통, 디스크 성요통, 신경장애 이런 것들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단 그게 이제 걸음을 걷는 동안에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간헐적 파행이고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추전만으로 걷기, 이게 척추관 협착증 치료의 가장 중심이 되는데, 문제는 걷다가 아프면 일단 신전 동작으로 요추전만 한번 바로 잡아보고, 그래도 아프면 침대에 쿠션을 넣고 누워서 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 주에는 만약에 15분밖에 못 걸었으면 다음 주에는 20분 걷게 되고, 점차 허리 디스크가 치유가 되면서 길게는 한 1년, 짧게는 한 6개월 정도면 걸음을 걷는 그 거리가 또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힐링이 되는 기전을 잘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그 각각의 척추관 협착증 있으셨던 여러분들의 그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서 한번 정리하고요. 그러고는 이제 척추 위생에 대해서 그 다음 회부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